자, 22번부터 또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도 좀 쉬워서 금방 끝내겠습니다. 자, P라고 나왔는데요. P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또 1학년 때 순열입니다. 순열. 3부터 차례대로 몇 개, 2개를 곱해서 정답 그냥 6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합집합 B의 원소 개수 구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얘도 공식 쓰면 A의 원소 개수 더하기 B의 원소 개수 빼기 교집합의 원소 개수 해버리면 여기에 12, 25, 4를 대입해버리면 간단하게 정답은 33 나온 게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얘를 원너비를 찾아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이 모양을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모양 봤을 때 우리가 원방정식이구나라는 걸 추측을 하고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모양으로 꽂혀버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8x 자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6y 자 뒤에 필요한 숫자를 보는데 자 다음 요식이 완전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8야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하기 16 왼쪽에 더하기 16이니까 우변에도 더하기 16 그 다음에 여기도 절반의 제곱 플러스 9 우변에도 플러스 9 해버리니까 정리를 하면 x-4 전체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 전체 제곱은 2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자 문제는 필요는 없지만 몇 개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게 4,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 반지름은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의 넓이는 25 파이가 나올 거기 때문에 k가 얼마? 25라고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봅니다. 자, 25번 문제. 얘는 그냥 여기 있는 식을 완전 제곱식을 전개만 해주면 문제가 끝납니다. 자, 전개해버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z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y 그 다음에 플러스 4yz 빼기 4zx 이렇게 나오면서 자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여기 잠시만요. 지금 문제를 잘못 쓴 것 같아서 자 여기에 4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62가 되는 걸 찾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모양을 비교를 하는데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2만 곱해주면 얘랑 같아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이 부분 이용을 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26이 되면서 두개 정리를 하니까 36이라고 나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차 방정식 주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얘를 구하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필요한 거는 자 요식을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얘를 인수분해 한번 해보는데 자 3차 방정식 인수분해 하려면 어쨌든 x에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즉 x에다 얼마를 넣으면 0이 되냐면 1 넣으면 0이 됩니다. 자 칠판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다 1 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1 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를 하는데 인수분해가 아마 조금 독특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 넣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x-1이라는 인수를 갖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전개합니다. x 세제곱 만들려면 얘랑 곱해서 뭐가 필요하다? x제곱이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x제곱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뒤에는 얼마가 있어주면 된다? 플러스 x가 있으면 두 개가 합해서 없어질 겁니다. 4개의 상수항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0이라고 해주면서 자 인수분해 끝났습니다. 자 다음 이 식에서 두 턱은 알파랑 베타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2가 되는 걸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주면서 여기 있는 숫자를 대입을 하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6 해서 정답 5라고 써줍니다. 자 27번 문제 풀고 또 칠판 한번 지웠다 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는 자 요 말을 잘 봅니다. 어떤 실수 x가 얘를 만족시킨다라고 하는데 그 명제가 뭐다? 거짓이 되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이란 단어를 봅니다. 모든과 어떤을 우리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어떤이란 말은 내가 여기에 어떤 x에다가 아무 값 한 개만 대입을 했는데 단 한 개라도 이 부등식을 성립을 한다면 참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명제가 거짓이 되게 하려면 어떤 숫자를 넣어도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자 함수 fx라고 줍니다. 자 요 식을 함수로 만들었는데 이 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되면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0보다 작고 0이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즉 어떻게 돼야 된다? 항상 양수가 나오기 이렇게 생겨야지만 내가 아무 값이나 대입해도 항상 뭐다? 양수가 나오는 거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두 개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 그림은 x축과 교점이 몇 개? 두 개 실근이 두 개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근 자 얘는 교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얘는 근이 없다 또는 허근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말은 판별식을 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판별식이 0보다 떼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만 요 명제를 거짓으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는데 자, 판별식을 쓰면 판별식이 D라고 씁니다. 판별식 자 판별식 4분의 D를 쓰겠습니다. 자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요게 판별식인데 이 판별식이 0보다 떼야 된다 더 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K 값이 8분의 10 8분의 17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판별식 잘못 썼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판별식을 쓰면 다시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면 그냥 바로 2K 마이너스 1 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17이 되면서 이 값이 0보다 어때야 된다? 더 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보니까 K 값이 2분의 17 즉 8. 얼마보다 어때야 된다? 더 커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정수 K의 최소값 따라서 얼마? K의 최소값은 9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28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는 자, 문제 조건에 주어진 대로 선생님이 전체 집합 U입니다. U를 그림과 같이 모양을 나타내 뒀습니다. 자, 이때 조건이 집합 X와 A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 말은 X는 1 또는 2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1 또는 2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봅니다.
x랑 b랑 교집합을 하니까 공집합이 아니다. 그 얘기는 2 또는 3분의 4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의 x의 개수를 구해달라.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그냥 들어서 한번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집합 x를 만드는데 x를 어떻게 만들면 좋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중에 포함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A와 교집합이 1, 2, B와 교집합이 2, 3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만들어질 거고 또 하나 더 만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1, 3, 5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밖에 있는 거 얘도 포함해가지고 1, 3, 5 그러면 교집합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경우를 나눌 겁니다. 그 경우 나누는 거를 잘 보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2라는 원소를 봅니다. 이 2라는 원소 하나만 있으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 3, 4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경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2가 집합 X의 원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무조건 2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2가 들어가면 얘도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얘도 만족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1, 3, 4, 5가 포함이 되든지 안 되든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를 반드시 포함하면서 1, 3, 4, 5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생각하면 되니까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답을 쓰면 그냥 간단하게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특정 원소 5개 중에서 특정 원소 1개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 16개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끝이 납니다. 간단하게. 자, 두 번째 경우 봅니다. 두 번째 경우는 2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2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자, 그러면 얘랑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1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3, 4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경우를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집합 x가 1과 3을 포함하는 경우 자, 두 번째 경우 1과 4를 포함하는 경우 세 번째 경우 1, 3, 4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럼 생각을 합니다. 자, 2는 들어가면 안 되고 1, 3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4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원소는 5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x는 그냥 1, 3 또는 1, 3, 5에서 몇 개가 된다? 2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x들은 1, 4 또는 1, 4, 5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여기서도 똑같이 x는 1, 3, 4 또는 1, 3, 4, 5라고 하게 되면 총 몇 개가 된다? 2개에서 총 6개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16개 더하기 6개 해가지고 우리 정답 몇 개로 쓰면 된다? 따라서 얘는 정답이 22개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을 보는데 29번도 세는데 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을 해줍니다. 자, 지금부터 장미는 그냥 장자라고만 쓸 거고 튤립은 T 또는 튤자만 쓸 거고 백화는 백자 쓸 거고 무화는 무자 쓰고 초콜릿은 초자라고 쓸 겁니다. 이때 자, 총 몇 개냐면 총 6개입니다. 6개를 5명한테 나눠주는데 아무것도 못 받는 학생이 있다.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5명 A, B, C, D E라는 학생이 있는데 자, 장미, 튤립, 그 다음에 백화, 무궁화, 그 다음에 초콜릿 1개를 줬는데 자, 초콜릿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줘도 5명한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주냐면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자,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 경우 학생 한 명이 초콜릿을 두 개 가지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D 이라는 5명이 있는데 자, 이때 한 명에게 초콜릿 2개를 줄 겁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초콜릿을 누구에게 줄까요? 초콜릿을 줄 수 있는 경우가 5명이니까 당연히 5개. 그래서 A라는 학생한테 초콜릿을 2개를 줍니다. 그 경우가 총 5개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에 꽃이 몇 개 남았다? 4개 남았는데 사람은 몇 명? 4명 남았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4, 3, 2, 1 곱해버리니까 4팩토리얼 꽃 하면 그냥 이게 결과가 얼마? 120까지 나옵니다. 자, 한 명에게 초콜릿을 2개 주는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 자, 이건 어떻게 볼 거냐? 한 명에게 초콜릿 1개와 그 다음에 초콜릿 1개와 꽃 한 송이를 주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A, B, C, D, E가 있는데 자, 일단 먼저 꽃이 4송이가 있습니다. 이 꽃 4송이 중에서 먼저 한 송이를 고릅니다. 4송이 중에서 한 송이 고릅니다. 자, 초콜릿은 그냥 넣으면 됩니다. 왜냐면 초콜릿은 같은 거기 때문에. 자, 꽃 한 송이랑 꽃 한 송이 초콜릿 1개를 고릅니다. 자, 그거를 다시 누구에게 줄까요? A, B, C, D, E 5명에게 아무에게나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곱하기 5. 자, 그래서 씁니다. 얘는 초콜릿 하나와 꽃 하나를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A에게 초콜릿 1개랑 꽃을 1개 줬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남은 거는 자, 장미 4개 중에서 장미가 없고 초콜릿 하나 없으니까 총 몇 개 남았다? 튤립, 백화가 아니고 백합. 자, 튤립, 백합, 무화, 초콜릿 총 4개 남았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또 똑같이 곱하기 얼마 줍니다? 나머지 배열하는 거. 나머지 배열하는 거를 4팩토리얼 곱해주니까 또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서 480까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보는데 자,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한 명이 장미 그 다음에 튤립을 가지고 가고 백합 그 다음에 무화 초콜릿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명이 꽃 2송이를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자, 꽃 2송이를 뽑아줍니다. 꽃 2송이 4C. 자, 4C 4송이 중에서 2송이를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송이를 누구에게 줄까요? 하나, 둘, 셋, 넷, 5. 그러니까 얘는 2송이를 선택한 다음에 5명에게 주는 게 가능합니다. 2송이 선택. 자, 그래서 5명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자, A에게 나머지 이제 2송이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남은 거는 꽃 2송이와 초콜릿 2개가 남았는데 꽃 2송이와 초콜릿 2개가 남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백합부터 보겠습니다. 백합 몇 명 있죠? 4명 있습니다. 4명 4가지 방법. 그래서 얘한테 백합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화 한번 봅니다. 무화도 누구한테 줄 수 있죠? 경우가 총
세 가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한테 몽환을 줬고, 자 남은 두 명한테는 자동으로 뭘 주면 된다? 초콜릿을 그냥 초콜릿 줘버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버리면 여기서 총 36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해버리니까 총 경우는 몇 가지가 나온다? 96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3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는 지금 fx가 주어졌는데 이 fx는 무리함수입니다. 그리고 집합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x 값에 대해서 gx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hn이라는 함수는 gx와 요 직선 사이의 교점의 개수를 나타내는데 이때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문제에서 만족할 때 h4 얘가 p분의 q라고 주어졌을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라. 자, 문제 한번 해석을 합니다. 자, 일단 무리함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또 팁을 하나만 주자면 fx가 무리함수입니다. 그러면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몇 차 함수의 모양이 된다? 2차 함수의 모양이 된다는 걸 알면 계산하는데 엄청 빠릅니다. 자, 그래서 요 fx 그래프 특징 좀 보겠습니다. 자, fx 그래프는 루트 a에다가 x 빼기 a분의 3에 더하기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얘는 무리함수의 시작하는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된다? 시작하는 점 꼭지점이라고 해서 좌표가 a분의 3,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조건 하나 보겠습니다. a분의 3,2라는 걸 보는데 여기서 보면 자, 요거 양변을 역수치하면 a분의 1은 3분의 2가 되고 여기다 다시 한 번 더 3을 곱해주면 a분의 3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 모양을 우리가 어떻게 추측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가 2고 여기가 2였을 때 a분의 3,2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걸 일단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존재할까요?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아마 y는 x의 대칭이 되면서 아마 이쪽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함수의 역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는데 자, 이 함수를 잠깐만 쓰면 y는 루트 ax 마이너스 3 플러스 2. 자, 여기에서 역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역함수를 만들면 자, xy 자리를 바꿔버리니까 x는 자, 이렇게 나오면서 얘를 정리를 해버리면 y는 a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2 전체 제곱 플러스 a분의 3이라는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이 함수 얘랑 얘를 그래프를 이쪽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좀 크게 그릴 텐데 여기를 2,2라고 줬을 때 자, 요 fx 무리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무리함수는 아마 y는 fx 이렇게 생겼을 거고 야의 무리함 역함수인 2차 함수는 아마 이렇게 y는 f 역함수 x라고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이제 자, 집합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함수가 어디서부터 본다? 여기에서부터 오른쪽만 보겠다. 그 뜻입니다. 자, 이때 얘 봅니다. 자, fx가 역함수보다 작을 때 fx, 즉 값이 더 작다, 밑에 있다.
여기에서부터 더 밑에 있는 얘.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만약에 역함수가 더 작기 때문에 역함수를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역함수에서는 이 노란색 부분, 원래 함수 fx에서도 여기는 이 노란색 부분을 우리가 뭘로 잡아줄 수가 있다? y는 gx 그래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y는 gx 그래프. 자, 그러면 gx 그래프 완성을 했으니까 자, gx 그래프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n의 교점의 개수를 보는데, 자, 그럼 쌤이 지금 마이너스 n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x 마이너스 n이라고 줬을 때, 자, 노란색과 교점이 몇 개죠? 한 개입니다. 그러면 한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얘의 값을 뭐 한 5라고 줬다면 h5는 얼마가 된다? 교점이 한 개니까 1이라고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점점점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올리는데 계속 한 개다가 사기를 좀 치겠습니다. 여기 교점 한 개, 여기 교점 한 개가 나옵니다. 근데 몇 개? 두 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사기를 치면 요 사이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또 교점에 몇 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그리면서 하나, 둘, 세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 위로 지나가면 교점이 또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 3, 2, n의 값이 1, 대략 뭐 한 요즘에 1 있다고 보고, 뭐 한 2라고 보고, 3이라고 봤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의 교점이 제일 어떻다? 제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1은 무조건 몇 개?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럴 때 3과 1의 교점의 개수가 같아지려면 h3이 요 h3이 같아지려면 이 함수가 어떻게 돼줘야 된다? 3일 때 여기를 지워버리고 n이 3일 때 여기에 접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y는 x-3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2차 함수와 노란색 2차 함수 역함수입니다. 이 2차 함수와 역함수와 x 빼기 3이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y는 a분의 1 x 빼기 2 전체 제곱 더하기 a분의 3 얘랑 y는 x-3이 어떻게 된다? 접하고 있습니다. 접한다. 교점이 몇 개냐면 교점이 한 개. 교점이 한 개입니다. 근이 몇 개? 근이 한 개. 판별식이 중근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요식 a분의 1 전체 제곱 플러스 a분의 3는 x-3이라고 줬을 때 조건이 뭐가 돼줘야 된다? 판별식이 0이 돼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쌤이 미리 좀 계산을 해서 보니까 얘를 정리를 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0이 되고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2는 0이 나오면서 a는 마이너스 2 또는 6이 나오는데 아까 처음에 a 값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즉 얼마? a 값이 6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a 값이 6이란 걸 완성시켰기 때문에 자, fx가 얘고 f 역함수 x가 여기 있기 때문에 a에다 얼마를 대입해준다? 6만 대입을 해주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합니다. 6을 여기다 넣고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h4를 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다 4를 넣었는데 4가 어느 쪽에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항상 y는 x보다 어디에 있다? 밑에 있는 걸 찾아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약 이쯤에 4가 있다고 치면 함수값은 절대 4를 넘어갈 수 있다 없다? y는 x가 여기 있기 때문에 4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게 하는 것을 찾는데 여기에다가 a에다가 6을 대입하고 x에 4를 대입하면 나오는 값이 없습니다. 즉 여기에다가 4를 대입을 해주면 y는 a분의 1 x 빼기 2 전체 제곱 플러스 6분의 3 여기에 x에다가 4를 대입을 해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6분의 4 더하기 6분의 3 즉 얼마 6분의 7.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는 게 이 점 4,6분의 7이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g 4의 값이 얼마가 된다? 6분의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p 플러스 q 찾으면 13이라고 정답을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풀이 다 끝났는데 영상을 찍다 보니까 너무너무 길어지고 아마 지루할 텐데 다들 영상 본다고 수고했고 선생님도 이렇게 찍어보니까 지금 좀 재밌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